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아내인 설난영 여사와 함께 이번 대선에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설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먼저 이번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고 또 국민들이 또 TV도 보고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요. 네. 설 여사님이 떴어요. 국민들이 뭐 설 여사님의 그 진솔한 모습에 대해서 막 좀 이렇게 칭찬이 막 쏟아지고 특히 제 아내도 그 이화여대를 나와서 네. 상당히 여성 운동에 네. 관심이 많고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변 지인들 중에서. 이번에 어쨌든 설 여사님의 그런 진솔한 모습 이거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설 여사님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 관심에 어떤 부응하는 여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네. 저로서는 참 많이 부족한데 네.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더 이렇게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전남 순천에서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입에 이제 낙방을 해서 네. 사실 서울로 올라와서 학원을 좀 다니면서 재수 준비를 사실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1973년, 아. 저희가 72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 대학 가기 쉽지 않은 시기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그래도 대체로 또 원하는 바대로 가고 싶은 사람도 가고 자유롭게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학원을 다니던 중 우연히 이제 저희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친구를 보니까 친구가 구로공단에 있는 그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그때 보니까 이제 세진전자에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진전자에 입사를 하면서 공부도 공부지만 아마 이건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이라도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시를 포기하신 겁니다, 선생님? 포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몇 달 동안이라도 아마 현장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한 3, 4개월 있다가 그 노조가 결성이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노조 결성하는데 관여한 바는 없고요. 예. 그냥 지내다가 어느 날 저희 이제 위원장이 와서 당신이 그만두게 되니까 저보고 노조를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노조를 고민하다가 노동조합을 맡게 됐죠. 유신치아 아닙니까, 당시가? 그렇죠. 네네. 그때 요즘이야 노조 뭐 아무나 만들지만 네네. 당시에 노조 만들기가 거의 그 쉬운 일 아니라. 힘들었죠. 그래서 몰래 만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든 노조가 일단 뭐 노동조합을 말씀해 보시면 결성하는 어떻게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노조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왔을 때 제가 굉장히 망설였고 고민을 했고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노조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제가 한번 해보자.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지금이야 뭐 다 뭐 민주화된 네, 네. 세상에서 노조를 뭐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아닌데 네. 그때만 해도 거의 그 유신 말하자면 노조를 금지했지 않습니까? 노조를 금지했고 다 가입하면 해고 뭐 또 여하한 탄압을 많이 받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는 노동 3권 중에서 노조 결성권, 교섭권 그리고 이제 투쟁권이 쟁의권이 있는데 그 세 번째가 이게 막혀져 있었어요. 네. 쟁의는 할 수 없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그 결성권이 허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성했을 때는 직간접적으로 사업장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탄압이라 그럴까 반대하는 그거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를 결성할 때는
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공공연하게 준비를 해서 거의 그 절차상에 완전하게 이거를 뭐 서류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 놓고 하루아침에 이제 노동부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조를 몰래 만드는, 그러니까 법으로 이게 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노조를 결성하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아마 저희 사업장에서도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여사님, 제가 이제 언론인 치고는 김문수 후보님을 꽤 오랫동안 만난 언론인이거든요. 네. 제가 아는 김문수 후보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너그럽고 그리고 덕을 베풀고 은혜롭게 사람들한테 주변에 대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분이 보면은 어떤 불의를 보거나 뭐 좀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볼 때 불같이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치거든요. 받아치고 대항하고 싸우고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그런 정의감이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분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감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사님도 그런 노조를 하게 된 가장 큰 동력이 뭐 그런 정의감 때문입니까? 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네. 저도 이제 살아온 과정이 저희 부친께서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늘 바르게 살고 불의를 보면 용납하지 않고 아마 이제 그런 가정이 키워지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몸에 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그런 어떤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대항해서 뭐 싸우는 이런 DNA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으로서 김문수 후보의 뭐 좀 같이 살면요, 좀 우리가 모르는 김문수 후보의 단점도 있을 거고 장점도 있을 텐데. 피곤하죠. 단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원리 원칙대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그 가정 내에서도 저한테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줘요, 몸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분리수거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테이프로 다 이렇게 떼게 돼 있어요. 분리수거 하는데 테이프 떼고 박스대로. 그럼 이제 조금 귀찮기도 하니까 테이프 붙인 상태로 그냥 분리수거. 그렇죠. 이 종이 박스에다가 비닐 테이프 저는 다 떼고 버리거든요. 네네. 그게 맞아요. 왜 그러면 비닐은 비닐이고 종이는 그렇죠. 종이라. 네. 근데 그거 그런데 후보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대체로 이제 말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냥 뭐 테이프로 이제 대충 떼고 또 박스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요만큼도 그 테이프가 붙여 있으면 그걸 다 떼가지고 본인이 그럼 이제 분리수거 한다고 내려가가지고 한참이 또 오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오나 싶으면 이제 그걸 다 또 주변에 이제 그거를 떼지 않는 그 막 이제 쌓아놓은 거 있죠. 본인이 그걸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옆 사람들 깔까지. 네, 아주 그냥 사소한 그런 것부터 원리 원칙대로 철저히 하기 때문에 좀 피곤하죠 한마디로. 결백주의. 근데 이제 그게 뭐 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일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부하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본인이 이제 그거를 뭐랄까 원리 원칙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 자신이 저는 제일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려 보면은 어떤 그 융통성이라든가 편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그냥 어떻게 사람 쉬운 대표적인 길로 사건이 그 소방관 119 소방서에 네네. 전화 걸어서 그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참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너무나 많죠, 사실. 좀 뭐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이제 뭐 장점이자 또 제가 볼 때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너무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피곤한 것도 있고 저렇게 그냥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제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45년 동안을 같이 살아왔지만 깨끗하다 사람이 맞습니다. 맑다. 네. 감동을 줍니다. 네네 청렴하다. 네,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유능하다. 네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치생활 30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업적과 또 저희가 지역 주민으로서 주민들한테 또 유권자들한테 저희가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를 제대로 잘못했으면 저희가 한 번 도움을 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지역에서 국회의원 3번 하고 도지사 2번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장관까지 저희가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지지와 성원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다. 계속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 후보님은 제가 후보님을 모셨던 뭐 여러 가지 제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네. 부하들을 들들들 볶습니다. 너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못 살게 들들들 볶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그 왜 그러는지는 압니다. 이건 그 국민들의 종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라는 건 그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정신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 후보님과 함께 일하는 부하들은 힘들죠. 네. 그런 거 너무나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너무나도 기준이 높기 네,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그런 자유로운 측면이 있지만 일에 들어가서는 그런 면모가 있더라고요. 그 김문수 후보께서 항상 뭐 주변에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뭐 도지사를 하시다가 또 국회의원도 하시다가 여러 공직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김문수 후보님은 따르는 그 팀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오래된 팀들이. 그런데 섭섭해하는 국면들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챙기질 않아요. 네.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후배들을 챙기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챙기고 그래야 자리도 주고 그래야 네. 사적 인연으로 그래야 더 충성심이 일어날 텐데 네. 그거는 그거고 당신이 나와 함께 일하는 건 일한 거고 끝나고 내가 그걸 그냥 네, 칼로 네. 두고 자르듯이 맞습니다.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인정 없다 막 네. 이런 불평을 많이 듣는데 그게 가정생활에도 연결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법카 사용에 대해서 네, 이슈가 네. 되고 있는데 여사님은 법카 경기도 법카 그 똑같은 뭐 그런 법카를 사용할 만한 위치에 계셨고 그런 유혹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카 사용 안 해보셨습니까? 아, 이제 공무원들이 그 법카를 사용하는데 그 범주가 있어요. 예. 어떠한 경우에 이 법카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래서 저희는 그 원칙 내에서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 이제 상대당 후보 부인처럼 네. 그렇게 법카를 사용했다라는 건 저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네. 저도 상당히 이제 원리 원칙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시킨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법카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철저해요. 우리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당장 그게 공무원들한테 네. 영향이 오거든요. 네. 책임 소재가 또 따르는 거고. 무궁화 카드는 진짜 그렇죠. 진짜 아무렇게 그래서 쓸 수 없어요. 법카를 한 번 사용했을 때 거기 영수증이 나옵니다. 네. 그럼 그 영수증에 누구랑 무슨 일 때문에 다 쓰죠. 거기 전부 다 기입이 돼요. 네, 저거. 그래서 그걸 이제 공무원들한테 제출을 하고 그걸 사용한 저희 담당 공무원이 네. 그 법카를 당연히 또 가져가고 네. 저희가 그거를 소지를 하질 않아요. 네, 네. 공무원들이 가지고 나와서 그때 필요한 거 결제를 하고 네. 다시 또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희는 그게 원칙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사용을 했겠지요. 네. 네. 두 분이 닮아 있습니다. 네. 이게 오래 사시면은 서로 닮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님과 설난영 여사는 그렇게 타협을 할 줄 모르고 그 비타협적으로 사는 그 삶이 뭐 제3자로서 제가 보면은 기자들은 항상 지켜보지 않습니까?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김문수 후보님은 국민의 머슴으로 일한다는 그런 그 자기의 신조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진짜 머슴처럼 일하고 대신 그런 그 수준이 높으니까 눈높이가 높으니까 자기와 같이 일하는 부하들 동료들한테도 그런 그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아주 머슴처럼 일하는 그 고단위의 노력과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일을 네. 해야 되고 머슴처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걸 그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과 부하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막 그럴 그냥 겁니다. 달달달달 볶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걸 저는 이해를 하는 게 후보님은 야, 이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무서운 걸 알아야 되고 철저히 봉사를 해야 된다. 그 눈높이와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 아내로서 그렇게 그런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과 40년 넘게 사셨지 않습니까? 네. 여사님은 그 어려움 없었습니까? 고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저도 좀 비싼 사람인 모양이죠. 살다가 보니 닮은 겁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그 환경과 주어진 어떤 저희 그 위치에서 활동 내지는 또는
등등 이렇게 저희가 살아오려고 했지 그것을 조금씩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생활이라는 게 지금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봐서 한 4년 정도 저희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저 스스로도 끊임없이 남편의 이제 그런 생각을 알고 저도 또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절제의 세월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강한 원칙을 도덕적인 원칙을 네. 적용을 그래서 하시니까. 저희가 국회의원 할 때도 저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부천 거기- 소사. 물론이죠. 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저한테도 많이 집중이 될 거고 그래서 저도 뭐 여성이기 때문에 뭐 사치를 하고 싶고 네. 뭔가 이렇게 돋보이고 싶고 여러 가지 똑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모든 여성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지역민들의 그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그 절제하고 또 그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는 그런 행동과 저의 모든 것들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거는 뭐 국회의원 할 때뿐만 아니라 도지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타의 그 직분을 가졌을 때 늘 저도 거기에 맞춰서 또 저로 인해서 또 남편이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노력을 했고 끊임없이 저희가 살아온 과정 자체가 절제 또 검소 또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 선거운동을 여사님께서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여러 가지 진솔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 처가 유튜브를 보면서 네. 제 처는 이화여대를 나왔고 아주 그 여성운동 그 관련 단체들과 일찍부터 교류를 하는 그런 네. 저 기자인데 신문 기자인데 그런 그 세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그 발언에 대해서 분노하고 뭐 여성 단체들이 여사님에 대해서 뭐 폄하한 그 발언에 대해서 분노해하고 여성 단체들이 꿀먹은 벙어리로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사님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 선거운동에서 여사님께서 좀 이렇게 그런 대중들에게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인 김문수 후보님을 위해서 좀 중점적으로 뭐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일부러 제가 진술하려고 했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원래 그냥 저희의 그 살아온 모습 또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 네. 그대로 그냥 얘기했을 뿐이고 인기가 많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꾸밈을 네. 뭐 있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제 모습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남편을 더 이렇게 뭐 평가를 더 높이 하거나 또 낮추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그 매체에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사람이 처음과 끝이 똑같고 그 마음 자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순수하고 뭐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바른 길이면 꿋꿋하게 어떠한 압력이나 또 편법 그 압력이라든가 압력 또는 주변에서 좀 이렇게 어떤 편법적인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본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싸울 싶습니다. 때는 무섭게 싸우는데요. 네네. 그리고 약자들과 이런 기층의 민중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그렇죠. 예, 예. 그 사랑의 마음이 네. 아주 넘치도록 있어서 넘칩니다. 네, 넘친 뭐 지나칠 다 정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비교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우리 여러 수많은 대통령 영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사님은 조금 경력이 특이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바로 직전 대통령의 영부인과도 다르고 또 호남 출신이시고 우리 네. 또 김문수 후보님은 이 보수 정당인 영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이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주변에서 많은 아무래도 주류들은 영남 출신이고 그런데 여사님은 호남 출신이고 또 노동운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경력을 갖고 계신데 이전에 다른 대통령 영부인들보다 여사님이 좀 나의 강점은 이런 게 아닐까 스스로 말씀하시기가 좀 무안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게 앞에
분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영부인도 아닐 뿐더러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뭐 고민을 하거나 왜냐하면 저희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아 나는 이러이러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영부인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국회의원 배우자 또는 뭐 도지사 배우자가 돼서 또는 앞으로 영부인 후보에 지금 영부인 후보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생각해 본 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중요한 직함을 가진 아내로서의 그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구속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그 계속 규정에. 주목을 네. 받아요. 예. 그리고 저는 원래 그 제 성격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그냥 일개 그 선란용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애초부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뭐 국회의원 그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도지사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영부인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위치까지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위치에 걸맞는 제가 어떤 역할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영부인이 만약에 된다면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떤 다른 분들의 출신 성분과 다르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그런 문제도 이제 약간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뭐 영분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독자적인 활동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도 현장에 있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이 국회의원 할 때는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 지역민들의 어려운 점을 보살핀다는 마음으로 했었고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우리 도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아동 그리고 뭐 치매 환자 또 불안한 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직분을 가진 아내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돌볼 수 있으면 돌보고 그들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영부인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했던 그 활동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이제 확대되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요구되는 이제 과거의 어떤 영빈상과 현대의 어떤 그 영부인상은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를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영부인으로서의 품격과 품위와 거기에 따른 일정한 어떤 지식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노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에 더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모든 일을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시피 저희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보다 어떤 확실한 그런 또 위치에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힘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이 저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매체로서 보는 사람과 직접 말씀을 나눠보면요 그 사람 직접 다가오거든요. 제가 지금 여사님하고 설난영 여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는 느낌은 김문수 후보님과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만큼 많이 닮아 있어요. 그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강직함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한테도 강직함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후보님은 그런 게 꽉 차 있거든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 그런 게 꽉 차 있는데 여사님도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지금 뭐 그런 게 느낍니다. 아주 고집스러우실 것 같고 그리고 원칙과 타협 안 하실 것 같고 뭐 너무 또 고집스럽고 또 원칙과 타협 안 한다고 하면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 싫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네. 조금 융통성이 있고 네, 네, 조금 네. 유연하고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각각 어떤 사안에 따라서 원칙과 또는 유연성 그건 저희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우리 사안에 따라서 제 이모가 발휘될 수 있는. 제 이모가 있는데요. 우리 서울에 우리 올라와 계신데 1950년생이시거든요. 네. 이모가 김문수 후보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는 네. 너무 이제 표현으로 경상도 말로 사람이 너무 궁해 보인다. 네. 이제 좀 이렇게 정치인이라면 좀 이렇게 넉넉해 보이고 좀 이래 보여야 되는데 너무 꼬장꼬장한 이 대쪽 같은 그런 이미지라서 네. 돈을 못 벌 것 같다. 네. 그 여성들은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지 네. 않아요. 오히려 좀 네. 사기를 치더라도 좀 네. 이렇게 넉넉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 그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많이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포장되고 겉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매끈하고 또는 그 말에 또 꾸며진 말에 또 우리가 유혹당하고 그래서 보다 우리 유권자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그러한 그 판단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그걸 더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래도 제가 지금 여사님과 말씀 나눠보면서 느끼는 건데 상당한 자기 확신이 강하시거든요. 뭘 가장 중요한 요건, 자질 이런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요? 아니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는 정말 갖추고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그건 이제 저희가 뭐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뭐 대통령이 된다면 더더욱 어떤 이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정에 관여를 한다던가 뭐 그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저희가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관여 안 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안 된다는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저한 원칙과 그 제 나름대로 아마 그 영부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주어질 겁니다. 네. 그럼 그 범주 내에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내는 것, 영분의 역할 거기에 준해야지 그 이상을 뭐 탐하거나 네. 또는 자신도 모르게 개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같이 40년 동안 사셨으니까 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께서 주변 사람들 얘기는 잘 경청하는 편입니까? 어떤 경로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 반영하고 그러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말씀도 그게 이제 바른 말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죠. 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어떤 정책적인 면까지 네, 네, 받아들이고 그 본인이 판단해서 아닌 거는 이제 또 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도 남편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늘 인간 김문수로서 이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까지 네. 남편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100% 맞다 네, 네. 옳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사람마다 그걸 판단을 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또는 주변에 이제 언론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좀 이런 것 같다 했을 때 제가 그거를 그 집안의 야당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러한 그 역할도 제가 또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이제 그런 걸 또 받아들이고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 후보께서는 뭐 도지사 택시 기사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따라서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박정훈 저하고 또 친한 형입니다. 네. 박정훈 선배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박정훈 네. 실장도 최근까지 택시 기사를 네 그랬었죠. 하고 네네. 후보를 따라서 그 아내로서 택시 기사 하실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도지사가 택시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 네. 택시 기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을 네. 사실 우리가 뭐 언론이나 또는 간접적으로만 얘기를 들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삶과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본인이 그걸 체험을 함으로써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 그분들의 삶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주말마다 하셨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하면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의 고충과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그걸 깨닫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본인이 많은 또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함으로써 각 31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이다. 네. 그럼 수원에 운전을 함으로써 수원의 교통망이 어떤지 그리고 신호의 망이 어떤지 또 수원의 우리 국민 태움으로써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수원의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31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지역의 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신 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도전을 그랬었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네, 네. 아마 첫 번째 목적이 우리 그 기사님들의 고충, 문제점 그런 첫 것 그게 첫 번째고. 번째고 또 하나는 31개 시군의 각종 여러 가지 그 실정과 상황, 상황. 파하 예. 아마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이고 네 그렇게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판단을 단순 했었죠. 봉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거는 아니죠. 실용적인 그런 보여지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이 그렇죠. 있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네. 민원을 보고 도정에 그런 것들이 참작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제가 따님인 네. 동주 씨께서 아빠는 사랑꾼 네. 이 영상 편지가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아빠를 사랑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뜨고 있어요. 뜨고 있는데 가정에서의 아버지 김문수 사랑꾼 맞습니까? 네. 저희가 그 딸이 3살 때부터 취약 전까지 그 타가소에서 키워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또 한국 여성 노동자회라는 여성 단체에서 일을 하고 그때는 또 남편이 이제 구속된 상태. 구속된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서점을 또 운영을 하고 또 구속자 가족으로서의 또 활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유시민 씨하고도 이제 같이 정말 가족처럼 육아협 이런 거 네, 있었어요. 네. 그때 민가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이제 유시민 씨하고 다 같이 이제 민가요. 활동을 했던 예, 그런 예. 경험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활동을 사실 하다 보니까 딸을 키우면서 그 많은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타가소가 필요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구상만 했던 그 타가소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딸을 이제 타가소에 맡기고 그게 한 3, 4년 됐죠. 취약 전까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남편이 출소를 하게 됐어요. 예, 2년 예. 반 동안 예, 예. 복역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3사람이 정말 모처럼 저희는 이제 가족이 3사람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끼리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늘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집에 와서 감옥에 가 있어서 감옥 가기 이전부터 우리 딸이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는 늘 막 집단적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일반 노동자도 와서 자고 먹고 그 수배자도 와서 자고 먹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냥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안 재워주셨어요. 네, 같이 먹고 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생활처럼 이렇게 네, 해왔어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끼리 세 가족이 오붓하게 뭐 생활했거나 그런 경험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 남편이 구속이 되고 2년 반 만에 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제 남편이 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이제 세 가족이 식사를 하게 되면 저희 딸이 아빠를 좀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스킨십이 없습니다. 네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도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빠가 있을 때는 어려워가지고 저한테 기속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딸하고 스킨십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늘 같이 안아주고
또 볼을 비벼주고 네, 그렇게 그리고 해야 머리 그 어깨에 얹어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그걸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 그런 것도 거의 다 극복이 됐죠. 얼마나 따뜻한 분이거든요. 겪어보는 네, 김문수를 네. 인간 김문수를 겪어본 네, 사람들은 그렇죠. 눈물이 많고 따뜻하고 한없이 우는 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아빠에 대한 존경심, 아빠에 대한 그 사랑 네.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딸이 그 온몸으로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딸을 저는 네. 아들밖에 없어서 네.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딸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 씨의 그 말 중에서 아빠의 사진에 보면 항상 아빠는 저에게 어깨 동무하거나 네, 네. 또 안아주고. 안아주거나 무릎에 앉히고 네, 네. 사진을 찍은 모습밖에 없다는 걸 네. 알게 됐다. 온라인 반응을 뭐 뭉클하다. 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싸우는 김문수와는 또 아, 네, 네. 다른 이미지거든요. 근데 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감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네. 그렇지만은 그 나머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내와 자식에 대한 그런 가족적인 사랑 외에도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 정말 넘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무엇보다도 그 2004년 그 무렵에 국내 국회의원들 중에 최초로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아, 네네.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또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또 잡혀가지고 북경 그 대사관으로 끌려가는 그 문제를 그때 막 삭발까지 하시고 그때 막 그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기자회견하고 그때 김문수가 그게 사람들을 많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유명합니다. 그때 저희가 사실. 15대 국회의원 첫 되고 네네. 북한 인권법을 발의를 했죠. 맞습니다. 북한 인권. 네네. 북한 인권법을 발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중국에 갔을 때는 그거를 보다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우리 북한 탈북자들이 또는 탈북하려고 하는 많은 우리 그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만방의 사실을 알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국에 갔었는데 그거를 그 중국에서 막았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방에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하는 도중에 불을 끄고 거기서 또 많은 폭행을 당했어요. 불을 네. 끄고 중국의 그 보위부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국회의원들 4명 그리고 여타 등등해서 갑자기 문을 닫고 불을 끄고 거기서 무차별적으로 또 공격을 당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탈북민들이 한 3만 4만 명 됩니다. 이 탈북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거든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중에서 국회에 나가 있는 여당 팀장을 하고 있는 기자가 한 명 있어요. 네. 탈북민이에요. 우리 후보님도 잘 아시는 기자인데 얼마 전에 지난해 말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렵게 그때 네. 노동부 장관이셨어요. 네. 장관님 혹시 결혼식 주례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아무 기자입니다. 이러니까 0.5초 만에 그거 해야지.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우리 탈북민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네네네. 뭐 적응뿐만 아니라 취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들게 이제 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있을 때 이제 도지사로서 저희 탈북민들을 공무원에 이제 채용하는 그런 그 기회가 돼가지고 저희 탈북민들을 한 60명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어떤 탈북민들을 전담하는 그런 과를 만들어서 탈북민들이 공무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탈북민들을 저희 도 정식 공무원들을 그렇게 채용을 했었어.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탈북민들을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 곳곳을 이렇게 한번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려를 하고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기자가 기자가 주례를 썼으니까 소문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우리 후보님을 탈북민들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네, 정말 참 그 마음으로서 진심으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사랑 네. 아마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
뭐 거기 손상해서 아마 그랬을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이 그 듭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네, 그 특히 뭐 우리 탈북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보듬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사님 지금 이제 아쉽지만 제가 인터뷰도 하고 싶지만 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김문수 후보의 아내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현명하신 판단을 믿습니다. 저희 기호 2번 김문수는 깨끗합니다. 기호 2번 김문수는 정직합니다. 기호 2번 김문수는 유능합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아무런 흠결 없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지지 속에서 국 운영을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대 후보에 비해서 완전히 상반되는 그러한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정말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사람 기호 2번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김문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취업 못한 우리 자식을 위해서, 결혼 못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장사 안 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김문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를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기호 2번 김문수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기호 2번 김문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 여러 후보들이 나오셨고요. 이번에는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아내인 설난영 여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공문을 보내서 김혜경 여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는데 아마 곧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